좋아요, 구독. 네, 이번 시간은 오늘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과 이슈에 대해서 심층 분석해보는 마켓 로드맵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초 이 상승 랠리에도 불구하고 제약 바이오주는 좀 힘을 쓰지 못한 모습이었는데요. 오늘자 반짝 반등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제약 바이오주에 대한 이야기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워드 홀딩스의 이송훈 이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간의 좀 제약 바이오 기업들을 좀 살펴보자면 뚜렷한 성과를 좀 내지 못한 데다가 워낙에 매크로 고금리 환경 속에서 성장주 좀 잘 가지 못하는 흐름 속에서 약세 흐름을 보였는데 오늘은 주요 제약 바이오주들의 호재가 좀 전해지면서 좋은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좀 주가 평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제약 바이오 섹터 거의 한 1년 6개월 이상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1월에 어떤 시장의 상승장에서도 이렇다 할 반등세를 보여주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네. 작년에 레고캠바이오라는 종목이 상당히 큰 규모의 라이센스 아웃 계약을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뻗지 못하는 것을 보여줬고요. 그런데 이번 주부터 조금 달라지는 듯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틀 전에 셀리버리한 종목이 라이센스 아웃 계약을 발표하고 나서 상한가를 만들어냈고 오늘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낙폭과대 섹터 중에서 여전히 못 간 섹터이기 때문에 이제서야 이제 순환매가 돌고 돌아서 마지막 제약 바이오까지 흘러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여기에 더해서 로봇과 AI 테마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영역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하루에도 10% 이상의 급등락을 보여준다는 것은 결국 고점의 어떤 중요한 신호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떨어져 있고 그동안 가지 못했었던 제약 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재료가 있는 종목들을 골라서 이제는 하나둘씩 찾아 들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케어젠 같은 종목도 오늘도 대규모 수주설이 돌면서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가는 모습도 나왔고요. HAB 제약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동안 못 갔었던 제약 바이오 섹터에 대한 관심을 지금부터라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낙폭 가대 세터로 이제 마지막 주자는 제약 바이오가 좀 되지 않아야 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약 바이오주 부진은 좀 계속해서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냉각기가 계속 지속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네. 일단 항상 그렇지만은 시장이 작년부터 어떻게 보면 1년 이상 흘러내리지 않았겠습니까? 네. 최근에 시장의 바닥을 잡아섰던 수급은 외국인의 대량 순매수였습니다. 외국인의 대량 순매수의 원인은 결국은 이제 달러 인덱스의 어떤 꺾임으로 인해서 미국을 팔고 중국 시장을 사는 그런 흐름에서 중국과 상당히 연관되어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사면서 우리나라도 똑같이 그런 사는 그런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오면서 바닥을 잡아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섹터별로 낙폭과대 순환매 반등이 돌아가면서 나왔다고 봐야 되겠죠. 그 사이에서 어쩔 수 없이 제약 바이오 섹터는 소외가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요. 네. 그동안 코스닥 시장의 흐름에서도 보시다시피 대형주 위주로 수급이 들어오다 보니까 중소형주 시장에 매기가 돌아오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항상 그렇지만은 대형주 단에서 바닥을 잡고 나서 심리가 안정이 된다라면은 중소형주 쪽으로도 심리가 확산이 될 수밖에 없고 개인들이 정말 많이 들고 있는 주식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제약 바이오 쪽으로도 매기 확산이 되고 있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올 상반기 작년부터 아마 이런 뉴스도 여러분들 들으셨을 겁니다. 제약 바이오 쪽에서 돈을 구하지 못한다라는 뉴스가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가 높다 보니까 결국 제약 바이오는 매출을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돈을 계속 수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금리가 워낙에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자금 시장마저도 그렇게 좀 원활하게 돌아가지 못하다 보니까 아마 올 상반기 3월과 4월쯤에는 제약 바이오 섹터 내에서 기업들 중에서 감사 의견 한정에 대한 부분들을 네. 받는 기업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이슈들도 겹쳤기 때문에 그동안 제약 바이오 섹터 못 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다만 전체가 못 가는 것은 아니고 오늘장 케어젠 같은 종목들, HAB 제약 같은 종목들 흐름에서 보시다시피 그 안에서도 재료가 있고 재무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충분히 주가 수익률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반적인 이 대형주 위주의 시장 상황 속에서 이제 중소형주 위주로 접근을 해봐야 되는 시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재료가 있고 또 재무적인 구조가 탄탄한 기업들은 좋은 흐름 이어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좀 큰 그룹주들을 좀 살펴볼까요? 셀트리온 그룹주가 이 자사주 매입을 발표하면서 일제히 오름세 나타냈습니다. 특히나 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8월에 연고점을 찍고 계속해서 내림세의 모습을 보였는데요. 증권가의 전망은 좋습니다. 근데 그간에 이렇게 좀 하락을 이어가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요? 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제약바이오 섹터 자체가 외면을 받았다라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항상 그렇지만은 어떤 한 섹터 내에서 나는 정말 실적이 좋은데 전체 섹터의 업황이 좋지 않게 되려면은 내가 아무리 실적이 좋더라도 주가는 뻗지를 못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IT 섹터 내에서 동진 세미킨 같은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무리 실적이 좋다 하더라도 IT 섹터 전체 업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주가가 뻗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네.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는 성장성에 대한 것도 있겠지만은 완전한 실적주로 이제 돌아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4분기 아직 실적이 발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4분기에 발표될 실적 자체가 시장의 컨센서스를 하회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뻗지 못했던 것이 사실인데 일단 오늘 같은 경우도 역시나 제약바이오 쪽으로 매기가 돌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셀트리온 그룹주 시가총액 합하게 되면은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네. 일단은 셀트리온 먼저 사고 보자라는 그런 심리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을 좀 더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올해 2023년에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작년보다는 소폭 증가를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상반기의 성장을 램시마 SC와 그리고 유플라이마가 이끌 전망이기 때문에 하방에 대한 경직성은 단단하게 만들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시가총액을 좀 더 끌어올릴 만한 그런 원동력이 되기는 아직까지 좀 부족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네. 하방에 대한 부분들은 다졌다 하지만 이것을 좀 더 주가를 뻗을 만한 모멘텀을 발견할 때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린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걸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셀트리온 그룹주들 하방을 다졌지만 앞으로 올라가는 흐름에 대해서는 아직 좀 미미한 이야기신데 그렇다면 좀 주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지금 매수세에 좀 적기다, 매수 시기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매수를 하시더라도 크게 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주가 수익률적인 측면에서는 물론 충분히 수익을 기대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작고 중형주 단에서 시가총액 5천억 언더에서 좀 더 재료가 있는 그런 제약바이오 섹터 쪽으로 접근해 보시거나 아니면은 1조 원 이하에서 이 바이오시밀러 쪽에 대한 종목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큰 시가총액은 좀 바이오 시밀러 쪽으로 보고 일단 중소형주 단에는 재료가 좋은 기업들을 좀 발굴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올해 좀 주요 증권사 역시 이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기대가 낮은 모습입니다. 워낙에 코로나 시대 때 너무 제약바이오주가 많이 오른 탓일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엔데믹 시대로 전환이 되면서 이제 화두가 무엇이냐라는 질문들이 많습니다. 새로운 업황 화두 무엇이 될까요? 네, 일단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코로나 이 팬데믹 시대를 거쳐오면서 이 글로벌 제약사들 있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들으면 다시는 머크나 뭐 화이자나 이런 기업들이 정말 소위 떼돈을 벌었습니다. 엄청나게 떼돈을 벌었는데 그 팬데믹 기간 사이에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라이센스 인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들 같은 경우는 라이센스 인을 하고서 임상, 2상, 3상을 다양하게 진행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올스탑 되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막대한 현금을 가지고서 올 한 해 엄청난 M&A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가 최근에 이제 AI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지 않았겠습니까? 네. 의료 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최근에 여러 AI 진단 기업들의 주가가 조금 올라갔습니다만은 이런 인공지능을 이용한 신약 개발에 대한 부분들 역시도 올해 상당히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얼마 전에 JW 중해제약이 마찬가지로 이런 AI 신약 개발 업체와 계약을 맺었던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만큼 AI 신약 개발에 대한 부분들도 스터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마지막으로 블록버스터 의약품들이 하나둘씩 특허가 만료됩니다.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내후년에도 만료가 된다라는 것은 내년, 내후년에 만료되는 것을 지금부터 이제 준비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블록버스터 신약에 대한 특허 만료와 관련된 수혜주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도 찾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전반적인 제약 바이오 업계 향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앞서 또 M&A 가능성과 또 AI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AI 인공지능을 이용한 신약 개발에 좀 중점을 두는 기업들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기업들 어떤 기업들 좀 있습니까? 네, 최근에 시장에서 뷰노 같은 기업들도 주목을 받았습니다만은 저 개인적으로는 신테카 바이오라는 종목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시장이 전혀 주목을 받지 않았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진짜 찐 AI 의료 관련주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KT와 이미 슈퍼컴퓨터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 슈퍼컴퓨터 데이터 센터가 준공이 올해 6월달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챗 GPT와 관련된 의료 챗 GPT와 관련된 것도 이제 회사가 준비를 하는 것을 제가 얼마 전에 확인을 했어요. 네. 그래서 항상 그렇지만 이제 그냥 AI라고 묶여서 주가가 이제 튀었다는 것이 있다면 결국 그런 것들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기 마련인데 주가가 오르지 않은 상황에서 진짜 AI에 관련된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고 진짜 수혜주가 될 만한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면은 지금 주가 수준에서는 모아가시는 전략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인공지능을 이용한 AI 관련주로서 또 바이오, 신테카 바이오를 또 탑픽 종목으로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올해 주목할 만한 제약 바이오 트렌드 무엇일까 참 궁금한데요. 또 그에 부합하는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일단 간단하게 바이오의 우리나라 이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네. 2015년도에 한미약품의 라이센스 아웃 이것이 상당히 큰 임팩트로 다가왔습니다. 그 당시에 시장에서 밸류에이션을 매기는 방법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정말 네. 웃을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1조 원짜리 라이센스 아웃 계약을 발표하면 거기다 곱하기 5를 하면서 목표 시가총액 5조 원 이런 식으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정말 허황된 그런 밸류에이션 측정법을 사용했던 것이 사실인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라이센스 아웃 계약이 실제로 대박으로 이어지지는 않는구나라는 것을 시장이 점점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라이센스 아웃 계약을 하더라도 그것이 제대로 진행이 되는지도 상당히 좀 불투명하고요. 마일스톤에 대한 부분들도 따박따박 들어오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보다는 이 실질적으로 매출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과거에 셀트리온이 네. 직접적으로 바이오시밀러라는 분야를 개척하면서 주가가 10배 이상 올라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제2의 셀트리온을 찾는 어떤 그런 과정이 올 한 해 나오지 않을까. 다시 말해서 바이오시밀러 제2의 바이오시밀러 신약을 개발하는 그 업체가 올 한 해 주목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기술 수출 기대감이라고 좀 봐야 될까요? 라이센스 아웃이 크게 또 주가에 이 기여가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 속에서 제2의 셀트리온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종목군들은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아일리아라는 황반변성 치료제 바이오시밀러가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이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하는 업체는 총 3개가 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 알테오젠 그리고 삼천당제약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고요. 알테오젠도 최소 2년에서 3년 정도 시간이 좀 딜레이가 되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가장 빠른 업체는 삼천당제약입니다. 이 삼천당제약 같은 경우에는 정말 들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거의 2년, 3년 동안 고생을 하셨던데 결국 작년 하반기에 유럽 쪽으로 해서 텀시트 계약이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한번 상한가를 만들어냈고요. 주가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한가 이후에 거의 한 2달 정도 행보를 하다가 어제 오늘 다시금 전고점을 돌파하려는 그런 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항상 그렇지만 섹터 쪽으로 매기가 돈다라면 그 섹터를 이끌어 나갈 만한 대장주가 나오게 마련인데요. 현재로서는 이 대장주의 역할을 삼천당제약이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일리아 시밀러에 대한 임상 자체에 대한 결과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시장에서 기대라고 하고 있는 북미와 캐나다 계약 역시도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작년 말에 나왔었던 유럽 계약이 원래는 15개국에 대한 바인딩 텀시 계약이 나왔는데 15개국에서 25개국까지 10개국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2의 셀트리온에 대한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런 관점에서 삼천당제약도 꾸준하게 추적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좋아요, 구독!